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위기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좌절을 하던 중 우연히 한글을 배우게 되면서 삶에 바뀐 마리아 코발스키 씨의 사연입니다. 과연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폴란드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마리아 코발스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르샤바에 있는 디자인 대학에 입학해 꿈을 키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패션과 의류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졸업 후에는 유럽의 의류 브랜드에 취직해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르샤바에 있는 작은 의류 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이죠. 이제 내 꿈을 향해 한 발 나아간 거야.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입사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유럽 전역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로 회사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결국 저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지원하면 되겠지. 처음에는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력서와 면접이 모두 거절로 돌아오면서 제 자신감은 무너져 갔습니다. 의류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영어 실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외국계 회사에 취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몇 개월 후 실업수당마저 끊기게 되자 절망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사는 집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조차 벅찼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렇게 빛나 보였던 제 꿈이 이제는 사치스러운 망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나는 왜 이리도 부족할까? 자책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어차피 노력해도 바뀌는 건 없잖아. 점점 무기력해진 저는 하루하루를 침대에서 보내며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SNS를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모습만 보면 질투와 패배감이 밀려왔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 온종일 화면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추천해준 K-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제목이 흥미를 끌었고 저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첫 회가 끝나기도 전에 제 눈은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 박세로의 모습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을 둘러싼 온갖 방해와 역경을 이겨내며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 묻혀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저의 마음에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드라마를 더 볼수록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화면 속 자막으로 보이는 한글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호 같은 문자들이 무슨 뜻일까?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매료된 저는 갑작스러운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언어를 배워보면 어떨까? 그동안 영어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한국어는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영어의 철자와 다르게 한글은 왠지 배우기 쉽고 간단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흥미였지만 이 언어를 배우면 나의 인생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료 한국어 강의를 찾아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해보자. 평소에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만 있던 제가 한글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글자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자신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였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언어를 제대로 배우면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오랫동안 눌려있던 제 마음속의 작은 희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길이 저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순히 흥미로 시작한 일이 제 삶의 중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알람 소리와 함께 일어나 노트를 펼치는 일은 저에게 아주 오랜만에 목표와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처음 한글 자음과 모음을 외우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하나씩 열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한 권을 전부 채울 때까지 한국어 단어를 써내려갔고 그 노트를 펼쳐볼 때마다 내가 무언가 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어.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자신감을 되찾는 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시간씩 한글과 한국어 문장을 따라 쓰고 드라마 속 대사를 쉐도잉 따라 말하기 하며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혀가 굳은 듯한 발음과 어설픈 억양이 저를 괴롭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음이 부드러워지고 단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은 발음과 문자 체계가 직관적이어서 단어와 문장을 익히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단어를 외울 때마다 저는 자신을 조금씩 회복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잖아. 이전의 무기력과 패배감은 점차 사라지고 매일 쌓여가는 작은 성취감이 제 삶에 작은 불빛을 밝혀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혼자서도 한국어로 간단한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이런 변화는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성취가 제 마음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폴란드 내 한국어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가볼까? 아직은 많이 부족했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며 한국어 실력을 키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폴란드 내 K문화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한국어와 K-팝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나이나 배경, 심지어 사회적 지위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과 K-팝 춤을 잘 추는 사람이 그 모임에서 인정받는 기준이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한국식으로 서로를 언니, 오빠라고 부르며 계급이나 신분 대신 친근함과 배려로 소통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내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다르잖아. 폴란드 사회에서는 특히 제가 겪었던 디자인 업계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배경이 중요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지와 실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나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모임에 여러 번 참석하면서 저는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습했던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했을 때 모두가 웃으며 제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너 한국어 정말 잘한다. 어디서 배운 거야?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임에서 제가 쌓아온 작은 성취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임 사람들은 제가 한국어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어 맞춤법을 물어보고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 대사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전에 무기력했던 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받는 기쁨이 제 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대학 동창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 저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모임에 왔고 제 한국어 실력을 알고는 저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가 났겠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한 통쾌함과 자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나 자신을 증명해냈구나. 모임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이왕 시작한 거 더 멀리 가보자. 저는 더 깊이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폴란드 내에서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1등에게는 한국 여행 티켓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 발음을 다듬고 자신 있게 무대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전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마다 한글로 적은 메모와 단어장을 손에 꼭 쥐고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한국어 대사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떨림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과연 이 대회에서 잘할 수 있을까? 만약 무대에서 실수라도 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성취가 무너질지 몰라. 불안감이 몰려오며 과거 실패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넌 항상 중간에 포기했잖아. 네가 할 수 있을 리 없어.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애써 쌓아온 자신감이 무너질까 두려워졌습니다. 저의 차례가 되자 저는 조용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관객과 심사위원들이 저를 지켜보는 그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준비한 대사를 외치기 시작했지만 문득 몇 개의 단어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갑자기 하얗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순간 저는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말문이 막히고 손까지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그때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고 그 압박감에 저는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 멀리 객석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 말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한국 드라마에서 여러 번 들었던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위로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위로에 커다란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대회에 나선 이유는 남에게 완벽함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이건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자신에게 용기를 증명하기 위한 도전이었어. 마음이 차분해진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머릿속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한국어 대사들이 차분히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저는 무대 위에서 마치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대사를 이어갔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한국어로 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관객들은 제 발표가 끝난 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느낀 그 순간 저는 이 박수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승리의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무대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저를 무시하던 대학 동창들이 저에게 다가와 칭찬을 건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대단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배웠어? 그들은 이제 저를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저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며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통쾌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가 나 자신을 증명했어. 계급이나 배경이 중요했던 그 시절에 갇혀있던 제 자신이 이제는 한글과 한국어를 통해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제 삶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회 결과 발표가 나왔고 저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한 한국 여행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그 티켓은 제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과 같았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 속에 갇혀있던 제가 한글과 한국어를 통해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였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눈을 감고 그동안의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공장에서의 고된 일상, 취업 실패, 무기력과 패배감, 그리고 한글과 한국어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이 여행이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점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현실 속에 발을 딛고 있음에도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깨끗한 공항, 친절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한글로 적힌 모든 안내문을 보며 이 문자가 이제는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글 덕분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모든 도로가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차분하게 신호를 지키며 길을 건너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잘 연출된 영화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울리자 모든 차들이 도로 한쪽으로 비켜서며 길을 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시민의식이 모여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이라는 깨달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길을 찾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국어로 길을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홍대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제가 서툴지만 또렷하게 한국어로 물어보자 그분은 환한 미소로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노력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순간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왕들의 역사가 깃든 궁궐을 거닐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시간을 넘어 살아 숨쉬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궁궐 내부 안내판과 유물 설명이 모두 한글로 정갈하게 적혀 있었고, 저는 모든 내용을 문제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이 없다면 내가 이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사회, 친절한 사람들을 보며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좌절 속에 머무르지 않고 한글과 한국어를 통해 내가 얻은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간 후 저는 유튜브 채널에 한국 여행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제 영상은 단숨에 수십만 뷰를 기록하며 제 채널 구독자는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경험에 공감하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멋진 문자라는 걸 몰랐네요. 그 반응들은 제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부모님께 새 집을 마련해 드렸고, 어머니는 더 이상 강에서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새 차를 구입해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고, 동생들 역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통해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의 삶까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한글과 한국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은 더 이상 저를 옥죄는 굴레가 아닙니다.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점과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도구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을 알리고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는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그 감동과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전히 소통과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글과 함께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한글이 준 새로운 삶을 살며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에 품습니다. 한글은 내 인생을 바꾼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연히 한글을 알게 되면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까지 오게 된 마리아 씨. 마리아 씨의 이야기는 한글과 한국 문화가 단순한 언어와 문화를 넘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한국어를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되찾고 가족의 삶까지 바꾸어 낸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글과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힘이 될 수 있는지를 감동적으로 전합니다. 마리아 씨의 감동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